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어젯밤에도 소변 때문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깨셨나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이런 밤을 보냈구나 하면서 한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릴 겁니다. 정말로요. 저는 4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해온 의사 김성민입니다. 현재 나이가 82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매일 아침 5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진료실 문을 열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밤에 푹 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을 오가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쭉 잡니다. 무슨 마법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너무 간단해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밤 정말 지겹지 않으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시간을 되돌려 보면 저녁 10시쯤 오늘은 일찍 자야지 하면서 침대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자정쯤 되니까 아랫배가 묵직해지면서 벌써? 하면서 첫 번째 화장실 나들이.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이번엔 새벽 2시. 또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새벽 4시, 6시. 마치 알람이 울리듯 정확하게 깨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기분이죠. 머리는 띵하고 몸은 피곤하고 낮에는 졸려서 집중도 안 되고 특히 겨울밤에는 더 끔찍하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도 괴롭고 차가운 복도를 지나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무섭고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벽을 짚고 조심조심 걸어가시죠?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미안하죠. 배우자분은 여러분이 자꾸 뒤척이니까 잠을 설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아예 방을 따로 쓰게 되기도 하고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여보, 오늘 밤에도 4번이나 일어났네 하면서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그 표정. 지금도 기억나요. 의사인 저도 포기했던 문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인 제가 이 문제로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73세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처음에는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밤에 4~5번씩 깨니까 낮에 진료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오랜 단골 환자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당황했던 적도 있어요. 40년간 진료해온 제가 말이에요. 더 심각했던 건 어느 날 처방전을 잘못 쓸 뻔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간호사가 발견해서 큰일은 안 났지만 그날 밤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러다 정말 환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봤어요. 전립선 검사, 방광 초음파, 혈액 검사. 그런데 결과는 항상 특별한 이상 없음이었어요. 동료 의사들도 똑같은 말만 했죠. 김 선생,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의학을 공부한 제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발견이. 그런데 정말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저녁을 먹고 물도 거의 안 마셨는데 그날 밤은 유독 덜 깼던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은 왜 이렇지? 했는데 며칠 더 관찰해 보니까 확실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물을 적게 마신 날에는 분명히 밤중에 덜 깼어요. 혹시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싶어서 의학 논문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우리가 저녁에 마신 물이 언제 소변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대략 3~4시간 후예요. 그러니까 저녁 8시에 마신 물 한 잔이 바로 새벽 12시에서 2시 사이에 방광을 가득 채우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그때 정말 무릎을 쳤어요.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해 봤어요. 확신을 얻기 위해 제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어요.
첫째 주에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방울도 안 마시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입이 바짝바짝 말랐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 둘째 주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저녁에 TV 볼 때 다리를 소파 팔걸이에 올려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에 수분이 고이잖아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결국 소변으로 바뀐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셋째 주에는 잠들기 직전에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무조건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핸드폰은 거실에 두고 자는 습관을 들였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3달 만에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평균 4~5번에서 0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진료실 직원들이 원장님, 요즘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힘이 있어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환자분들께도 적용해 봤는데 제 개인적인 성공에 확신을 얻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76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기억나네요. 이분은 정말 심각했어요. 매일 밤 6번씩 깨시니까 우울증 증상까지 보이셨거든요. 선생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낮에는 졸려서 운전도 무서워요. 저는 할아버지께 딱 한 가지만 당부드렸어요. 할아버지,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한 모금도 드시지 마세요. 처음 며칠은 아이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4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2주 후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이제 밤에 한두 번만 깨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두 번째는 72세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이분은 특히 겨울에 증상이 심하셨는데 추워서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서 수면제까지 드시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특징이 뭐였냐면 매일 저녁 드라마 보시면서 사과 반 개, 배 몇 조각씩 드시는 거였어요. 이 정도야 뭐 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이 문제였던 거예요. 과일을 오후 3시 이전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다리 올리고 드라마 보시도록 했더니 한 달 후에는 선생님 수면제 끊었어요. 밤에 한 번도 안 깰 때도 있어요. 세 번째로 80세 최동진 할아버지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셨어요. 수술은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고 계셨죠. 이분께는 특별한 팁을 하나 더 드렸어요. 소변 본 후에 아랫배를 살짝 눌러주면서 남은 소변까지 완전히 짜내는 방법이었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덕분에 밤에 훨씬 덜 깨요. 정말 신기해요. 이제 핵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500명 이상의 환자분들께 적용해서 90% 이상 효과를 본 5가지 방법을 공개할게요. 첫 번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완전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정말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마세요. 물은 당연하고 차, 커피도 안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국물이에요. 저녁에 찌개나 국 드실 때 국물은 절대 안 돼요.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수박, 배, 사과 이런 거 저녁에 드시면 안 돼요. 수분 덩어리거든요. 그럼 목마르면 어떡하죠? 많이들 묻는데 처음 3~4일만 참으세요. 우리 몸이 적응해요. 정 견디기 힘들면 얼음 조각 하나 입에 물고 천천히 녹여서 삼키거나 물로 입만 헹구고 뱉으세요. 두 번째, 저녁 시간 다리 올리기입니다. 저녁 식사 후부터 잠들 때까지 최대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세요. TV 볼 때 소파 팔걸이에 다리 올리기, 침대에 쿠션 몇 개 받쳐서 다리 올리고 책 읽기. 이런 식으로요.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바닥에 눕고 다리를 벽에 기대는 L자 모양이에요. 하루 15분에서 20분만 해도 효과 확실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에 고여요.
밤에 누우면 그 물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서 결국 소변으로 바뀌거든요. 미리 빼내는 거예요. 세 번째, 잠들기 직전 완벽한 비우기입니다.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무조건 화장실 가세요. 특히 남성분들, 서서 보지 마시고 앉아서 보세요. 훨씬 더 깨끗하게 비워져요. 그리고 소변 본 후에도 10초 정도 더 기다렸다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내세요. 에이, 그 정도야. 하지 마세요. 바로 그 정도가 새벽 2시에 여러분을 깨우는 거예요. 네 번째, 침실에서 스마트폰 추방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잠자리에서 휴대폰 절대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막아요. 더 중요한 건 항이뇨 호르몬 분비까지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대신 종이책 읽기,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이런 걸로 시간 보내세요. 다섯 번째, 밤에 깨도 바로 화장실 가지 마세요.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해요. 밤에 깨면 바로 화장실로 가지 말고 일단 3에서 5분간 누워서 심호흡하면서 정말 소변이 마려운지 확인해 보세요. 많은 경우가 습관적으로 깬 거지 실제로 방광이 가득 찬 게 아니에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놀랍게도 50% 이상은 다시 잠들 수 있어요. 주의사항도 꼭 알아두세요. 당뇨병, 신장질환,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수분 제한하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뇨제 드시는 분들도 약 복용 시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한두 번째 방법만, 둘째 주에는 세네 번째 추가, 셋째 주에 모든 걸 다 해보세요. 가끔 실패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부가 효과들.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분들이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손주 이름도 잘 기억나고 어제 뭐 했는지도 생생해요. 감기에 안 걸려요. 전에는 환절기만 되면 아팠는데 혈압약 줄였어요. 의사가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우울했던 마음이 많이 나아졌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내 남편과 다시 한 방에서 자게 됐어요. 실제 성공 사례들은 다음과 같아요. 78세 이순옥 할머니는 처음 물 끊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밤새 푹 자니까 낮에 손주들 봐주는 것도 즐거워요. 며느리가 엄마 완전히 다른 사람 됐다고 하십니다. 74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골프장 가서도 안 피곤하고 운전도 집중 잘 돼요. 무엇보다 마누라랑 다시 한 방 쓰게 된 게 제일 좋다고 하십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저녁 6시 이후 물 끊기.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첫날 밤에는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일주일 후에는 수면 패턴이 규칙적으로 바뀌어요. 한 달 후에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려요. 82세인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방법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밤마다 화장실 오가며 고통받지 마세요. 더 이상 낙상 위험에 노출되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는 좋은 수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꿀잠 주무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